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소에 나는 독자하고 작가가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그런 질문을 참 혼자 많이 합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친근감도 있고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자기 작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독자 입장에서는 그 작가의 작품을 읽고 이렇게 품어왔던 어떤 이미지나 생각이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작가 자신도 일정 부분 그런 염려도 들고 또 나 같은 사람은 특히나 얘기하는데 어떤 프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순간순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참 잘 내가 쓴 작품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문학에 대해서 아주 풍요롭게 얘기를 잘 풀어내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어느 때는 그냥 앞이 캄캄할 때도 있어요. 그게 기복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고 하는 것은 매번 똑같은 게 아니라 매번 달라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기운 또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어떤 것에 의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끌려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전혀 아무런 이야기도 못하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계속 제 마음속에서는 과연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것이 좋은 것일까 아닌 것일까 라는 그런 질문이 항상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함께 만났으니까 어쨌든 그 시간이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을 가장 최선으로 만드는 것은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으니까 헤어질 때까지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인으로서 소설가의 삶이 있고 또 작품을 쓸 때 또 소설가의 어떤 글 쓰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따로따로는 아니지만 그게 이렇게 별개로 떨어져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품이라는 것은 그 서로 이 현실과 어떤 꿈과 글 쓰는 시간과 아니고 글 쓰는 시간뿐만 아니라 글을 쓰지 않는 시간들이 서로 모자라는 것, 서로 결핍된 것들이 충돌하고 만나서 작품이 쓰여진다고도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작가의 일상생활이 또 어떤 그 작가의 어떤 그 작품 세계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도 생각해요. 현실 속에서 모자라고 결핍된 것들을 작품 안에서 채우기도 하고 또 작품 안에서 다 이루어내지 못한 것들을 또 현실 속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시간이 서로 같이 부딪히면서 어떤 작가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작품은 뭔가 정확하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빈틈도 아주 많아요. 옳고 그름 같은 것을 가리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그게 아닌데 라고 하는 말해질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제 작품 속에는 많이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작품을 쭉 따라 읽어오거나 혹은 한두 편 본 분들도 느끼겠지만 내 작품 속에는 어떤 유명하거나 뚜렷하거나 아주 영웅적인 그런 사람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지금 제가 눈이 나빠서 잘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 저기 앉아 있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거나 혹은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기 있는 줄도 잘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 제 작품 속의 주인공들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늘 아주 그 사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도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제 작품 속에는 많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정확히 있는 게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소설은 또 시하고 달라서 정말 인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세계 속에서는 이미 어떤 역사라든지 또 동시대 사람들이 이미 호명을 해서 아주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존재에게 제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나와 내가 그 존재를 불러내서 그에게 어떤 언어로서 후광을 주지 않으면 곧 사라지고 말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완전하게 뭔가 꽉 차 있고 충만하다고 느꼈으면 뭔가를 표현해내서 그 표현해낸 세계가 뭔가 그 결핍된 것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 같은 것도 제 안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는데 참 이 세상이 이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왔을 때 제가 살고 있던 그 마을의 그 어른들이 좀 아프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을 다 잘 지내고 난 다음에 봄이 되면 날씨도 따뜻해지고 이제 세상에는 새싹들이 돋고 푸르스름해지고 새로운 생기를 얻고 그러는데 그때 많이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춥고 긴 그 겨울을 견뎌낸 다음에 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그 마을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을 봄날 아주 환해지는 땅도 아주 우리가 이렇게 밟으면 폭삭폭삭해질 만큼 부드러워지고 할 때 누군가가 죽기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너무나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뭔가 맞지 않는 일들로 이 세상은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봄이 되면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죠. 그리고 너무 찬란하게, 이 세상이 아주 찬란하게 됐을 때, 그게 계속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금방 다른 순간으로 넘어가고, 그 찬란했던 순간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와 완전히 반대인 세상으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풍경들을 보고 자랐던 것. 특히 자연의 그 어떤 가장 찬란한 어떤 순간이 있으면 그 끝이 곧바로 찾아오곤 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뭔가 이 세상은 내가 알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 시골 마을이라 책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책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무슨 책을 계속 읽고 있었던 어린 시절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아마 책을 읽으면서 느끼게 된 것은 이 현실에서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뭐가 없는 것들이 책 안에서 발견해내는 그런 기쁨 때문에 책을 계속 읽기 시작했던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역시 또 뭔가 결핍된 것들을 서로 이렇게 채워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좋아서 책을 계속 읽고 그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철길이 있었어요. 이제 철길이 있는 마을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찍 뭔가 제어할 수 없는 속도로 뭔가가 질주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다는 이야기도 되고, 뭔가 멈추게 할 수 없는, 이미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 철길에서 잠깐 철길을 베고 잠깐 낮잠을 잔다거나 그랬을 때, 이미 기관사가 여기서 저기 어떤 물체를 발견을 해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목숨을 뺏어가고 난 다음에 그 기차가 멈추는 거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성장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그 철길을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마을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딘가로 가는 사람들을 들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장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죠. 아주 무의식적인 어떤 행동이었지만, 나는 마을을 가로질러 가는 그 철길에 서서 그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두려움과 함께 어떤 이 세계에서 나를 다른 세계로 옮겨다 주는 아주 큰 어떤 힘으로 이렇게 동시에 그런 걸 느끼면서 그 기차길에 서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찻길이라는 것은 지금 말했던 그런 어떤 꿈이나 이런 것으로만 상징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했던 어떤 속도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힘으로서 어떻게 발견을 해도 이미 늦어버린 그런 어떤 충격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보면서 성장을 했어요. 이를테면 어떤 나를 항상 따라다니던 어떤 어려서 키우던 그 강아지가 내가 들판을 가로질러서 어디 논으로 나아갈 때
나는 건너왔는데 그 걔는 건너지 못하고 기차에 치인다든지, 또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그 기찻길에서 그 어떤 그동안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삶의 어떤 끝을 거기서 해결을 한다든지, 말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이 세상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 이상한 세상에 내가 발을 제대로 딛고 서 있으려면 뭔가 아주 든든한, 그리고 그 이상하고 모자라고 결핍된 것을 채워주는 그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찍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에게는 처음에는 책을 읽음으로써 그 내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내가 가서 닿을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의 에너지라든지 또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모습을 꿈을 꾼다든지 하는 것으로 그 이상하고 결핍되고 두렵고 그런 것을 채워나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책 읽기로 집중하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 책 속에 나오는 어떤 문장이나 책 속에 등장하는 그 알 수 없는 그 세계의 사람들이 뿜어내는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들, 그리고 인간적인 교류들, 그런 것들에 왜곡당했고 나도 이런 글을 쓰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일찍 했습니다. 아마 그 시골 마을에서 보여준 아주 상반된 이상한 세계들, 아주 찬란한 어떤 거에 있으면 너무 비극적인 어떤 모습도 같이 존재한다 하는 그런 세계를 일찍 보지 못했다면 그 사이를 메꾸는 것으로서의 그 어떤 글쓰기를 아마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항상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뭐가 되고 싶냐라는 그런 질문을 어렸을 때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일찍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항상 뭐가 되고 싶냐라고 질문을 하면 다른 거를 말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어쩐지 그거는 발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 같아서, 그리고 한번 그렇게 발설을 하고 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른 생각나는 거, 간호원이 되고 싶다라든지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든지 심지어는 군인이 되고 싶다, 뭐 이런 말들을 그렇게 하면서도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마음속에 이렇게 감춰뒀던 그런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고 또 아무도 모르게 노트에 뭔가를 이렇게 적어보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책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갖게 된 감정도 그렇고 개인적인 노트에 뭔가를 표현해내는 순간에 가졌던 느낌도 그렇고, 뭔가 비밀 하나를 낳아서 책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비밀 하나를 내 것으로 하는 것이 나한테는 독서 행위였고, 또 내가 뭔가를 써서 표현해서 남겨놓는 것은 또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어떤 비밀 하나를 캔에서 어딘가에 이렇게 섞어놓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 작가가 되겠다라는 말을 비밀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니게 되면서 태어난 곳에서 이향을 하게 됐는데 사춘기 쪽에는 그냥 아무런 일이 없어도 사춘기 때에는 뭔가 그리워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떠나온 곳이 확실하고 어떤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대상이 멀리 두게 됨으로써 생긴 그 거리감들이 그 사춘기 그 거리감을 사춘기에 겪게 되면서 그 글쓰기에 대한 어떤 그것도 굉장히 커졌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지연에서도 그리워할 수 있는 나이에 현실 자체가 늘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아주 멀리 있고 언제나 가고 싶은 곳도 아주 멀리 있고 갈 수 없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됐기 때문에 노트에 뭔가를 적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점 늘어났고 그때부터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춘기 때에 자기가 태어난 곳,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게 된 이후에 새로운 시간들이 행복하고 밝고 어떤 에너지가 넘치거나 뭐 이런 시간 속에 놓여졌다면 또 글쓰기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그런 게 또 사라졌을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시골 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자연이나 삶과 어떤 죽음 또 꽃이 피고 지고 하는 뭔가 탄생하고 소멸하고 하는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졌을 뿐 그 괴리가 너무 심해서 이상하게 느껴졌을 뿐 내가 나라는 그런 존재가 아주 하찮고 쓸모없고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서 살게 됐을 때 너무나 또 다른 풍경들, 어떤 도시라는 넓은 마당과 아주 좁은 부엌과 이렇게 대치되듯이 그런 완전히 다른 곳에서 살게 된 그런 사춘기 시절, 그리고 그때 내가 봤던 여기에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제 작품 속에 애딴방이라는 작품 속에 배경이 된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글을 쓴다는 것에 더 훨씬 집착하게 되는 그런 시절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언제나 사실 뭐 메소포타미아 벽화에도 그렇게 쓰여 있다고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이렇게 써져 있다고 그래요. 그랬던 것처럼 내가 청소년 때였을 때도 역시 그런 말에 해당되는 그런 때였고 그뿐만 아니라 시대 자체가 우리가 지금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 당시에도 역시 또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사회에 어떤 굉장히 그 격동적인 그런 시대에 한 16살, 17살, 18살 되는 그런 그때 갑자기 거기에 이렇게 놓이게 되었을 때 모든 불합리한 것들 그리고 너무나 차가운 어떤 도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언제나 일하지 않으면 내일을 살 수 없는 그런 노동자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내는 그 시간들이 책 읽기와 글쓰기와 이런 생각을 더 깊이 하게 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때에 아주 어려서 잘 파악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회적인 불합리한 모습들 그러나 또 그 속에서도 뭔가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성실하게 살아내는 일하는 사람들 그 두 모습들이 보여주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또 제가 지나온 시절 속에 없었다면 어떤 거를 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글쓰기, 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결핍 그리고 모순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쓰는 글들이 그 결핍이나 그 어떤 모순이나 이런 거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내가 주제로 가지고 있는데 글쓰기에서 주제로 가지고 있는 그 결핍과 모순은 어떻게 보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 삶을 살고 있는 한은 해결되지 않는 지점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 인간이 어떻게 그 결핍과 모순을 통과하고 성장하고 그것과 함께 자기 각각의 그 삶들이 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지 그런 것을 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내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제 은사 한 분이 저를 좀 제가 고등학교 학교를 좀 오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이제 한 며칠만 더 학교를 나가지 않으면 대적을 당하게 생긴 그쯤에 저 가정 방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그 선생님이 학교를 다시 나오는 대신에 저에게 그 반성문을 써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때까지 학교를 그렇게 안 나갔는데 다시 학교를 나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바꿨는지는 저도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아마 그 선생님이 귀를 기울여서 너무 열심히 내 이야기를 들어줬기 때문에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신의 같은 게 생겼었던 것 같고 나가는 그 과정에 그 반성문을 이제 써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반성문이라는 게 뭐 따로 쓴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노트에 쭉 뭔가 표현해보고 있던 노트, 읽고 있던 책 중에서 옮겨놓은 부분도 있고 또 직접 누군가를 지칭할 수는 없으니까 이니셜로 어떤 써놓은 부분들도 있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진짜 이야기도 있고 그 이야기들을 너무나 감당해내기 힘드니까 제가
새로 지어내서 보탠 이야기들도 있고 한 그런 노트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소설이라는 어떤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이렇게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그런 노트 뒤에 반성문이라는 형식으로 짧게 뭔가를 더 덧보태서 써서 그 선생님께 갖다 드렸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드리고 난 이틀 후인가 사흘 후인가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무실에 갔더니 그 노트를 펼쳐서 읽고 계시다가 너는 소설을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게 소설인지 시인지 아니면 평론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글인지 이런 거가 마음에 서 있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너는 소설을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타인으로부터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나한테는 무슨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진 보석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설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은 게 사실은 그때 들었던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몇 년 후에 소설가가 되었다는 뜻은 등단을 해서 제 등단 작품이 실린 잡지를 가지고 그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는 너 정말 작가가 됐구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어디다 마음을 붙여야 할지 모르는 학생 같아서, 그런데 글을 쓰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해본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김호왕 작가가 되었으니 너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 삶을 써내는 데의 어떤 긴장을 잃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그렇게 어느 날 서로 한 분은 은사로서 또 한 사람은 그 은사의 제자로서 참 우연찮게 이 우주에 정말 아주 흘러가는 어떤 시간 속에서 우연한 아주 조우 그 순간이 나에게는 아주 귀중한 순간이 되었죠. 그래서인지 가끔 저는 제 소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려고 했지만 잘 살아내지 못한 것들, 내가 어떤 배반해버린 어떤 세계나 너무 꿈을 가까이 갈 수 있었는데 어떤 용기가 없었거나 혹은 두려워서 가지 않았던 그런 세계에 대한 어떤 반성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아마 소설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된 소설가가 되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된 그 이유가 그 반성문에 의해서 듣게 돼서 그런지 가끔 내가 써왔던 22살부터 지금까지 써왔던 그 모든 소설들이 어떤 내가 잘 살아내지 못한 그 삶에 대한 어떤 반성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반성문은
그야말로 뜻 그대로의 그 반성문은 아니겠죠. 어떤 상황을 겪게 됐을 때 양면을 보게 하는 반성문이기도 할 것이고 어떤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그런 반성문이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문학에 대한 제 생각은 여기서 여러분들도 읽은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안 읽은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 구절을 인용을 해보자면 엄마를 부탁해라는 작품 안에 어느 날 너무나 가까이 있는 그 아주 소중한 어떤 존재가 갑자기 자기 삶 속에서 실종된 다음 그때의 그 사라진 존재와 내가 과연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추적해가는 작품이 저는 엄마를 부탁해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히 엄마 이야기만은 아니고 그 뭔가 어떤 상징이 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엄마가 실종된 다음에 그 여러 화자들이 등장을 해서 자기와 딸의 방식대로, 아들은 아들의 방식대로, 그리고 그 사라진 엄마의 남편인 아버지는 아버지의 방식대로 자기 이야기들을 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가 등장해서 또 역시 엄마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마지막 문장은 이런 것입니다. 그 엄마가 환상 속에서 자기가 태어난 집에 가서 자기가 이 세상에 오게 한 그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하는 짧은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엄마는 알고 있었을까? 나에게도 일생 동안 엄마가 필요했다는 것을 이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 문장이 엄마를 부탁해라는 작품 안에서 그 자리를 찾기 전에 그 자리에서 그 문장이 쓰여지기 전에 제 마음속에서는 한 10여 년도 전에 제 안에서 완성이 되어 있던 그런 문장입니다. 그 말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엄마는 알고 있었을까? 나에게도 일생 동안 엄마가 필요했다는 것을 이라는 그 말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엄마 자신이 한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의미를 굉장히 뒀습니다. 그것은 제가 쓰는 작품들, 그게 단편이 되든 아니면 장편이 되든 어떤 작품이든, 그리고 모든 작품의 어떤 세계가 어떤 파국을 치달아서 가든 아니면 어떤 깊은 화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어떤 인간 관계에 모순을 더 많이 드러내든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든 제가 쓰는 작품의 최고 끝에는 그 엄마가 필요한 그 엄마까지 껴안아주는 그런 모성을 띠기를 바라는 게 제가 제 작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희망 같은 것입니다. 그게 사실 거기로 이 시대 자체 또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결핍되고 모순되고 하는 그걸 뚫고 나가서 아주 자연스럽게
발생해야 하는 큰 어머니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꿈꾸는 대로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그 엄마가 필요한 그 엄마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문학을 내가 해낼 수 있을지 아닐지는 저도 잘 몰라서 늘 긴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익명의 존재들이 처음에 제가 말했듯이 어디에 있어도 어디에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너무나 다 비슷비슷하고 또 특이해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평범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아주 빛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서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이 세계에 그 발견한 그 빛나는 것을 하나 채워놓고 또 하나 채워놓고 이런 것이 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완성이라는 게 되지 않고 계속 과정에만 놓여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낸 그 모르는 여인들이라는 아주 8년 만에 낸 단편 소설집이 있는데 그 단편 소설집 안에 어두워지기 전에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 어두워지기 전에라는 작품을 쓸 때의 제 심정을 좀 더 얘기함으로써 제가 생각하는 문학의 어떤 한 부분이 전달되었으면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도인지는 가물가물하지만 그 소설을 또 읽어보게 되면 눈치채겠지만 그때 그 작품을 쓸 때는 매일 거의 한 보름 한 달 동안 계속 뉴스 TV를 틀어도 신문을 봐도 또 사람들이 모여도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 어떤 연쇄살인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연쇄살인의 그 과정이 너무 참담하고 고통스러워서 그 사건하고 관련이 있든 없든 모든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그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마음이 너무 훼손되고 다치고 아프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뭔가 아주 중요한 어떤 게 확 꺾이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역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상 앞으로 가서 어두워지기 전에라는 작품을 혼자 썼습니다.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완전히 그러니까 그 뉴스와 늘 그 얘기 속에 등장하는 그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반문을 받을 만큼 아주 반대인 상황을 몰두해서 창작을 해냈어요. 그러고 그 작품을 쓰고 나니까 조금 제 자신이 조금 다른 거기에서 완전히 좌절된 어떤 마음이 조금 일어나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씀으로써 다른 시간으로 그걸 발판 삼아서 다른 시간으로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개인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나 어떤 한쪽으로 아주 깊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어떤 이 세계의 한 끝, 그게 아주 미약할지라도 그렇게 누군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엇으로 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 세계의 완전히 반대인 그런 걸 하나씩 창조해내서 이쪽에 섞어 놓지 않으면 그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제 작품도 어떤 그런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어떤 세계의 한 끝을 잡아당겨서 그 균형을 조금 이쪽으로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던 작품이고, 그런 작업을 저는 제가 계속 하고 싶고 계속 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작품 속에 등장하는 그 익명의 존재들, 또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빛이 나지 않지만 사실은 어떤 빛나는 세계에 빛나는 사람들이 있기 위해서는 제 작품 속에 있는 그 먼지 내가 조명해주지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의 삶이 받쳐줘야만 그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라는 시간은 내가 보기에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나하고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빛나는 어떤 부분들, 그 부분들을 서로 찾아내서 서로 발견해내서 그것들을 이 세상에 섞어놓는 일이 어쩌면 우리가 그리고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 모순이나 결핍을 메꾸는 것으로서의 그 어떤 문학이 가야 하는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어떤 세계의 이쪽 끝을 잡아당겨서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그런 것으로서의 어떤 작품 쓰기, 그것이 최종적으로 또 가서 닿았으면 하는 그런 희망은 아까 말했던 엄마가 필요한 그런 엄마의 어떤 마음, 가장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저 자신이 가고 싶은 그런 문학의 어떤 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그 질문에 의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